아모레퍼시픽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문화가 굉장히 폐쇄적인 그 건축을 만드는데 특이하게도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그 공적인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공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줬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한번 실제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. 그 로비 자체가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면서 마치 광장처럼, 도시의 광장처럼 그 공간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, 그냥 광장이 비어져 있는 광장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, 뭐 갤러리라든지 다양한 어떤 문화 공간들과 맞물려 있고, 뭐 지하층에는 그 먹거리 문화를 또 같이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살아있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 탐구하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완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외국 건축가들의 작업 자체가 과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그 건축적인 개념만을 보여주고 그거를 그 한국의 이제 로컬 건축가들이 실설계를 통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러죠?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건축이었는데 요번에 치퍼필드가 만든 이 아모레 퍼시픽 빌딩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가 좋습니다. 뭐 외부의 디테일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내부 광장처럼 되어 있는 로비 공간에 그 노치 콘크리트를 완성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서 지금까지 외국 건축가들에 대한 실망을 뛰어넘는 그런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일반인에게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도 이 프로젝트 관계자로서 한번 그 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 건물이 그 현재 지금 어떤 각종 수상도 많이 하고 인구도 회자가 되는데 그 과연 어떤 부분들이 정말 독특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저한테 물어봤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건물은 오피스 건물로서 그 굉장히 어떤 외관이 그 독특한 형태는 아닙니다. 특히 이제 뭐 동대문 플라자라든지 유기적인 형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직선으로 굉장히 좀 딱딱하게 생긴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.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이
프로젝트를 완성을 해가는 그 과정의 독특함,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 프로젝트가 그 도심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도시적인 맥락들을 읽어야 되는데요. 그 건축가가 제일 먼저 이제 고민한 것은 이 그 대규모 땅에 이 주변에 가장 어울릴 만한 그런 제스처가 무엇이냐라는 것들 고민하게 됐고요. 그것을 그 두 가지의 어떤 해법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. 그 굉장히 높게 질 거냐 아니면 낮게 질 거냐,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고, 이 지역은 참고로 그 블록 단위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대부분 다 한 150m 정도 되는 이제 고층 건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어 있고, 설계하는 당시도 그때 그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는 국제업무지구가 활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많게는 300m까지 그렇게 되는 초고층 건물들이 아주 질비하게 들어서게 될 예정이었던 그런 지역이었었죠.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건축가가 택한 해법은 낮게 짓자라는 것들을 택하게 됐어요. 물론 이제 큰 건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주변에 비해서 낮게 짓자라고 택했고, 높게 짓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하늘에 좀 더 가깝게 되는, 멀리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, 낮게 짓자고 하면 좀 땅에 좀 가깝고 어떤 도로 스트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그런 형태였어요. 높게 짓느냐 낮게 짓느냐는 거는 뭐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도시하고의 대화하는 그 방법을 그 하늘에 가깝느냐 땅에 가깝느냐 그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
그게 건물도 낮고 그 다음에 건물의 1층에는 전체적으로 다 열주라고 해서 이제 기둥들이 쭉 박혀 있는 회랑이 있거든요. 그 회랑들을 따라서 1층에는 4개의 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지하철 연결 통로와 어떤 주변 어떤 건물로서의 연결 통로 3개가 있어서 총 7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. 그 각각의 사이즈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다 유사한 형태로 7개의 출입구가 있고 마치 어떤 그 도로를 따라서 어떤 스트리트를 따라서 쭉 상가들이 이제 자기 스토어 프론트의 문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좀 택해졌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피스 건물 내부를 뭐 유지하거나 운영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예요. 문이 많이 뚫려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회사가 오픈되어 있는 입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.